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기계도 정직하게 답하죠.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장기 계약을 논의해보죠. 아니, 독점 계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송주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진정밀이 대기업 1차 벤더가 되는 순간이었죠. 매일 아침 창가를 비추는 햇살처럼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질한 편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모두가 무시하던 구석의 노인 기술자, 그가 멈춰버린 공장을 되살리고 숨겨졌던 진실과 통쾌한 반전을 드러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해 서운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희가 정성껏 읽고 따뜻한 응원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종 누르기는 모두 공짜지만 한번 눌러주시면 햇살 낭독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박만수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72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말해주듯 그는 평생을 기계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성진정밀 공장 정문. 경비가 인사를 건넸지만 박만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작업장 구석, 32년 된 독일제 선반기계 앞이 그의 자리였죠. 요즘 젊은 기술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구식 장비. 하지만 박만수에겐 오랜 전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저기 박영감 오늘도 나왔네. 젊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박만수는 묵묵히 기계에 기름을 쳤습니다. 43년. 이 공장에서 보낸 세월이었죠. 오전 11시 30분. 전 직원 집합. 갑작스런 방송에 공장이 술렁였습니다. 신임 공장장 취임식. 송주연 45살의 여성 공장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죠. 대기업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우리 성진정밀을 스마트 팩토리로 혁신하겠습니다. 효율과 생산성, 그리고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송주연의 목소리가 작업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만수는 맨 뒤에 서서 들었죠. 효율, 혁신, 자동화. 그가 아는 공장과는 너무 다른 단어들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 송주연이 한기태 실장과 공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태, 38살의 생산관리 실장. 그의 얼굴엔 야심이 가득했죠. 공장장님, 여기가 최신 CNC 라인입니다. 정밀도가 0.001mm까지 가능합니다. 훌륭하네요. 그런데 저 구석에 있는 건? 송주연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향했습니다. 한기태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죠. 구식 선반기계입니다. 저기 있는 박만수 씨는 뭐랄까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 장인이죠. 이제는 자동화 시대입니다. 저런 건 정리 대상이죠. 송주연이 박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기계 소리에 묻혀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박만수 씨. 한기태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박 사장, 공장장님이십니다. 박만수가 기계를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흐리지 않은 눈빛. 송주연과 눈이 마주쳤죠. 이 기계가 32년 됐다고요? 박 선생님은 얼마나 일하셨죠? 43년입니다. 송주연이 놀랐습니다. 한기태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박 사장님은 우리 공장의 산증인이시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기태가 박만수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으시죠. 선반기계는 당신보다 젊은 후배들 손이 더 익숙합니다. 효율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최악이고. 박만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앉아 쇠를 깎기 시작했죠. 쇠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후 내내 공장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구조조정. 그 무서운 단어가 떠돌기 시작했죠.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자르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한기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님, 내일 오전 공장장 면담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뻔하죠. 명예퇴직 제안하실 겁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쉬실 때 됐잖습니까? 한기태의 말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한기태가 떠난 후 박만수는 기계를 오래도록 닦았습니다. 쉴 때라. 내가 없으면 누가 너를 돌보나. 기계에 대고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죠. 젊은 시절, 이 공장을 함께 일으킨 동료들, 그리고 한 구석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박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에선 대기업 납품 수주전이 치열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성진정밀도 큰 건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박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공장 상태론 어림도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면담 시간. 송주연의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벽에 걸린 혁신과 효율이라는 액자가 눈에 띄었죠. 박만수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주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고 명예퇴직 조건 나쁘지 않습니다. 박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면 그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하죠. 자동화 설비로 교체합니다. 그 기계로만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정밀도는 젊은 친구들 기계보다. 박 선생님, 송주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감상은 사업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일주일 시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세요. 박만수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한기태가 들어왔죠. 스쳐 지나가며 한기태가 작게 말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아버지. 박만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기태는 이미 송주연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박만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작업장으로 돌아온 박만수는 선반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차가운 철판을 쓸어내렸죠. 그때 한 젊은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습니다. 박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기업 납품 샘플 검사하는데 신형 기계로 만든 부품이 계속 불량이래요. 박만수가 젊은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품질 관리실엔 이미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죠. 최신 CNC 기계로 만든 부품들. 육안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정밀 측정 결과 미세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0.03mm 오차입니다. 규격 초과예요. 이러면 납품 못합니다. 계약 날아가요. 송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기태가 당황하며 외쳤죠. 기계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완벽했고요. 박만수가 불량품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죠. 소재 문제입니다. 열 처리 과정에서 미세한 변형이 생긴 겁니다. 이런 소재는. 박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죠. 이런 소재는 수동으로 깎아야 합니다. 기계의 압력과 소재의 탄성을 손으로 느끼면서요. 송주연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제 선반 기계로는 가능합니다. 한기태가 비웃었습니다. 구식기계로 정밀 부품을? 망상입니다. 바로 그때 대기업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샘플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없다는 통보였죠. 송주연이 박만수를 봤습니다. 박만수도 송주연을 봤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선생님, 할 수 있겠습니까?
박만수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24시간입니다. 박만수가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한기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미친 짓입니다. 저 늙은이 때문에 회사가 망합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이미 기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낡은 기계와 늙은 장인, 모두가 비웃던 구석의 존재들이 이제 공장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선반 기계를 돌린 지 6시간, 20개 샘플 중 15개가 완성됐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는 완벽. 최신 CNC보다 정밀했죠. 송주연이 작업장에 내려왔습니다. 한기태도 뒤따랐죠. 박 선생님, 이 속도면 내일 아침까지. 기익. 날카로운 금속음이 공장을 찢었습니다. 박만수가 급히 기계를 멈췄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인 베어링이 나갔습니다. 송주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제 예비 부품이 있다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기태가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독일제 부품을 어디서 구합니까? 게임 오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기업 납품까지 18시간. 모두가 절망했죠. 그때 박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베어링을 직접 만들겠습니다. 뭐라고요? 한기태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정밀 베어링을 손으로 만든다고? 정신 나갔습니까? 박만수가 한기태를 똑바로 봤습니다. 6시간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품까지 6시간. 가능합니다. 송주연이 결단했습니다. 해보세요. 다른 방법도 없고. 박만수가 젊은 기술자들을 불렀습니다. 자네들 배울 생각 있나? 놀란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만수가 고장난 베어링을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잘 봐두게. 이건 컴퓨터가 가르쳐주지 않는 기술이야. 밤 10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만수는 쇳덩이를 달구고 망치질하고 갈았습니다. 대장간 같은 풍경에 젊은이들은 넋을 잃었죠. 0.1mm의 감각은 손끝으로 느끼는 겁니다. 한기태가 송주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늙은이 믿고 회사 운명을 거는 겁니까? 송주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한 실장님이 만든 최신 라인은 불량품을 만들었잖아요. 한기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 1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그때 송주연이 물었죠. 박 선생님, 한 실장과는 어떤 사이십니까? 박만수가 잠시 망치질을 멈췄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일입니다. 한기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과거는 과거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새벽 3시, 탁! 갑자기 공장 전체가 암흑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죠. 메인 차단기가 나갔습니다. 복구에 2시간은. 안 돼. 송주연이 절규했습니다. 2시간이면 모든 게 끝이었죠. 박만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발전기, 비상 발전기는 소형이라 사무실 전등 정도만. 선반기계 하나면 됩니다. 박만수가 직접 발전기를 끌고 와 연결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선반기계만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오직 그것만 살아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박만수의 손이 춤을 췄습니다. 베어링이 서서히 모습을 갖춰갔죠. 새벽 4시 30분. 완성됐다. 박만수가 베어링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기계에 장착했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웅웅웅. 기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미쳤다. 정말 해냈어. 하지만 박만수는 쉬지 않았습니다. 5개가 더 남았습니다. 아침 7시 한기태가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공장장님, 이 기회에 박만수 씨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건비 대비 생산성 최하위입니다. 송주연이 보고서를 받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11시, 19개 완성.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 박만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샘 작업의 한계였죠. 박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젊은 기술자 김대리가 나섰습니다. 밤새 보고 배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박만수가 망설이다 자리를 내줬습니다. 기계가 일하게 둬. 자네는 방향만 잡아. 김대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만수가 가르친 대로 천천히 정확하게. 마지막 깎기.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완성. 20개의 완벽한 샘플. 품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품 합격. 오차 0.003mm. 정오. 대기업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부장급 간부 셋이 함께 왔죠. 샘플을 하나하나 검수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이 정밀도가. 담당 부장이 송주연을 봤습니다. 최신 설비로 만든 겁니까? 송주연이 박만수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수작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수작업이라고? 담당자들이 박만수를 봤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놓인.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저 구석에 30년 된 선반기계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를?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기계도 정직하게 답하죠.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장기 계약을 논의해보죠. 아니, 독점 계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송주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성진정밀이 대기업 1차 벤더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한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운이었습니다. 구식 방법은 한계가. 한 실장. 대기업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신 설비가 불량품을 만들고 구식 기계가 완벽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운입니까? 한기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계약서가 오갔습니다. 연간 100억 원대 납품 계약. 성진정밀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박 선생님, 송주연이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명예퇴직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반기계로 돌아갔죠. 한기태가 이를 악물고 박만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태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접니다. 박만수에 대해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래, 25년 전 일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일이라면 묻혀있는 게 나을 텐데요. 파헤치십시오. 뭐든 좋으니 그 늙은이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기태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작업장에선 여전히 박만수가 일하고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박만수. 내가 왜 사라져야 하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어둠 속에서 한기태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진정밀은 활기를 되찾았죠. 주문이 밀려들었고 잔업이 늘었지만 직원들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구석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젊은 기술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김대리가 도면을 들고 왔습니다. 박만수가 도면을 펼쳐봤죠. 여기, 이 곡선 부분. 공차가 너무 타이트합니다. 0.005를 0.01로 늘려도 문제 없어요. 그래도 되나요? 제품 성능엔 영향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성은 2배가 되죠.
김대리가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박만수의 조언으로 불량률이 절반으로 줄었죠. 그날 오후 송주연이 박만수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기술 고문이 되어 주십시오. 젊은 직원들을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대우도 개선하겠습니다.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기계와 함께 있는 게 편해요. 송주연이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죠. 박만수의 성격을 알게 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 한기태가 그들을 안내했죠. 여기가 생산 현장입니다. 둘러보시죠. 그들의 시선이 박만수에게 머물렀습니다. 한 명이 한기태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이 박만수? 맞습니다. 저 구석이 그의 자리죠. 남자들이 박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만수 선생님이시죠?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만수가 기계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는 산업은행에서 나왔습니다. 2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은 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특허권 이전 관련해서요. 송주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기태가 설명했죠. 공장장님도 아셔야 할 것 같은데 박만수 씨가 과거에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특허권과 함께 누군가에게 넘겼다는데 그 과정이 좀 이상해서요. 송주연이 놀랐습니다. 박 선생님이 지분을? 산업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9년 기록입니다. 박만수 씨는 이 회사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지분 40%와 핵심 특허 3건을 보유했죠. 모두가 박만수를 봤습니다. 구석의 늙은이가 창업자였다니. 그런데 2000년에 모든 걸 한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대가도 없이요. 박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정당한 절차였습니다. 정당하다고요? 수백억 가치를 무상으로 넘긴 게 그때 한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박 사장님이 물러난 거죠. 산업은행 직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 아버지였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실장님?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송주연이 놀란 눈으로 한기태를 봤죠. 한 실장님 아버지가 이 회사를. 한기태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10년 전에. 박만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모두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이 아닙니다. 산업은행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최근 대기업 납품에 사용된 기술이 바로 그 특허를 기반으로 합니다. 박만수 씨가 개발한 정밀 가공 기법이죠. 송주연이 박만수를 봤습니다. 그럼 그 베어링 제작 기술도 25년 전에 제가 만든 겁니다. 박만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 기술입니다. 전 그저 일하는 사람일 뿐이죠. 한기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박만수 씨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그때 박만수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00년 겨울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박만수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있었죠. 아내가 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죠. 회사도 어려웠고, 그때 한 회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분과 특허를 넘기면 아내 치료비를 대주고 평생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대신 아들인 기태를 후계자로 만들겠다고 했죠. 송주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죠. 설마 한 실장이 박 선생님 아들? 박만수가 한기태를 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기태야. 한기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날 버렸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어. 거짓말. 당신은 그저 도망친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회사가 어려워지자 모든 걸 던지고 박만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양부가 더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 생각했다. 대학도 보내주고 좋은 자리도 주고 그래서 날 한 회장 아들로 만들었습니까? 내 정체성을 빼앗았어요.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자의 대면을 모두가 지켜봤죠. 산업은행 직원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확인할 건 했습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지만 윤리적으론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들이 떠나고 한기태도 뛰쳐나갔습니다. 송주연이 박만수에게 다가갔죠. 박 선생님, 이런 사연이. 박만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구석에 있는지. 전 이 회사를 세웠지만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박만수는 혼자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선반기계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미안하다 기태야.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기태가 서 있었죠.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기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또 다른 특허입니다. 이걸로 당신을 완전히 끝낼 겁니다. 박만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맞습니다. 당신이 개발했다는 그 기술, 사실은 훔친 거였죠. 원천 특허는 일본 회사에 있었어요. 박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개발한 걸 그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있나요? 한기태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끝이에요. 기술 도용자로 영원히 낙인 찍힐 거야. 박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기태야, 제발. 그것만은. 내일을 기대하십시오. 박만수 씨. 한기태가 나가고 박만수는 선반기계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철의 감촉이 그를 지탱해줬죠. 멀리서 야간 작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만수가 지켜온 이곳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박만수는 작업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선반기계 앞에 앉았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내내 선반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만수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아침 8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한기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만수가 개발했다는 정밀 가공 기법이 일본 미쓰이 중공업의 특허를 도용한 겁니다. 이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기태가 증거를 제시했죠. 1998년 미쓰이 특허입니다. 박만수보다 1년 앞서죠. 이게 밝혀지면 대기업 계약은 취소됩니다. 송주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수가 들어왔죠. 손에 든 낡은 가방에서 작은 금속 부품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1997년 제가 만든 시제품입니다. 한기태가 비웃었습니다. 날짜는 조작할 수 있어요. 박만수가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안에서 누런 종이가 나왔죠. 제 손으로 그린 원본 도면입니다. 1997년 3월 27일. 미쓰이보다 1년이 빠릅니다.
박만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대한기계학회 논문집. 제 논문이 실렸죠. 미스 E는 이걸 베낀 겁니다. 한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 전무가 급히 들어왔죠. 놀라운 소식입니다. 어제 납품받은 부품 테스트 결과가 경이롭습니다. 수명이 3배나 늘었어요. 전무가 박만수를 향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특수 처리 덕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사에서 독점 계약을 원합니다. 연간 500억 규모로. 이사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500억? 회사 매출의 절반이었죠. 그리고 박 선생님을 기술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한기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기술 소유권은 회사에. 물론 회사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분의 손기술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박만수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당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계약서가 즉석에서 작성됐습니다. 한기태의 음모는 완전히 무너졌죠. 이사들이 한기태를 둘러쌌습니다. 거짓 정보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군요.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한기태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박만수와 마주쳤죠.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긴 게 아니다, 기태야. 한기태가 멈칫했습니다. 박만수가 그를 아들의 이름으로 불렀죠. 당신이 왜 너를 버린 적 없다. 늘 지켜봤어. 박만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다. 작은 미니어처 부품이었습니다. 기태라고 새겨져 있었죠. 대학 졸업식, 취업, 실장 승진. 다 봤다. 멀리서나마. 한기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가난한 친아버지보다 한 회장이 더 나은 아버지라고. 그게 날 위한 거였다고요? 박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그때 송주연이 다가왔습니다. 한 실장,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직 3개월입니다. 한기태가 미니어처를 꽉 쥐고 돌아섰습니다. 오후 작업장. 젊은 기술자 10명이 박만수를 둘러쌌습니다. 박 사장님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박만수가 선반기계 앞에 섰습니다. 기계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기술은 여기 있어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죠. 손끝의 감각, 쇠의 성질, 0.01mm를 느끼는 법. 다 가르치겠습니다. 김대리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가르치시는 겁니까? 이제야 들을 사람들이 생겼으니까요. 박만수가 기계를 돌렸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울렸죠. 자, 먼저 기계와 대화하는 법부터 배웁시다. 저녁 무렵 한기태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만수가 찾아왔죠. 기태야, 오지 마세요. 한 가지만 기억해라. 넌 내 아들이다. 그건 영원히 변하지 않아. 한기태가 돌아봤습니다. 당신 아들은 한 회장 아들이에요. 서류상으로도 현실에서도. 그래도 넌 내 피를 이어받았어. 그 손재주도, 그 고집도. 한기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박만수와 닮은 손이었죠.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기다릴게. 박만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자리는 늘 있을 거야.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 한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미니어처를 꺼내 다시 봤죠. 다음 날 아침 대기업에서 정식 계약서가 도착했습니다. 연간 500억 확정입니다. 추가로 박 선생님 기술 전수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대요.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성진정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송주연이 박만수를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구석이 아니라 중앙으로 오시죠. 아닙니다. 전 저 구석이 좋습니다. 박만수가 선방기계를 바라봤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친구를 떠날 순 없죠. 송주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그 구석을 최고의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며칠 후 작업장 구석이 바뀌었습니다. 박만수 기술전수실이라는 간판이 걸렸죠. 젊은 기술자들이 줄을 서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베어링 만드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밤새 만들었던 그 베어링 말이죠. 김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전기 없이도 만드셨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 이렇게 박만수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법 같은 손놀림에 모두가 집중했죠. 그때 창밖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기태였죠. 정직 중이었지만 회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박만수가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기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 선방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구석의 늙은이는 이제 회사의 보물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직 처분을 받은 지 한 달. 한기태는 집에서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양아버지 한 회장이 남긴 유품들이었죠. 어딘가 있을 거야. 25년 전 진실이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낡은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성진정밀 인수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기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죠. 양도 계약서 박만수, 한영철.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편 성진정밀 공장. 박만수는 여전히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김대리가 질문을 했죠. 박 사장님, 왜 회사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박만수가 잠시 멈췄습니다. 빚을 갚으러 왔지. 이 회사에 진 빚을. 그때 송주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경리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25년 전 회계장부에서요.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주연이 서류를 보여줬죠. 2000년 12월 회사 자금 5억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제가 회사를 떠난 때군요. 박만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돈은 제 아내 치료비였습니다. 송주연이 놀랐습니다. 회사 돈을 빼신 겁니까? 아닙니다. 제 지분을 담보로 빌린 거죠. 하지만 갚기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박만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죠. 한기태였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모두 거짓말이었어. 한기태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아니, 한 회장이 남긴 진짜 계약서예요. 송주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이 커졌죠. 이건 계약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회사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 단 형사 고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모든 지분과 특허를 한영철에게 양도한다. 또한 한영철의 친자인 한기태를 법적으로 입양한다.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기태가 박만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횡령범이었어요? 그래서 날 팔아넘긴 거야?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기태야. 그럼 뭡니까? 여기 명백히 적혀 있잖아요. 그때 박만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영철, 내 친아버지는 내 동업자였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한영철과 나는 이 회사를 함께 세웠어.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지. 하지만 박만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도박에 빠졌고 회사 돈 5억을 빼돌렸어. 걸리면 감옥행이었지. 한기태가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 내가 뒤집어 썼다. 형제 같은 친구를 감옥에 보낼 순 없었으니까. 대신 조건이 있었지. 박만수가 한기태를 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혼자 남은 너를 내가 키우기로 했어. 하지만 내 아내가 암에 걸렸고 치료비가 필요했지. 회사도 어려웠고 결국 너를 한 회장에게 입양시켰어.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라고. 한기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한영철이 내 친아버지고 당신은 난 내 아버지의 친구였고 너의 법적 아버지였지. 잠깐이나마 송주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회사 돈 횡령은 한영철이 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론 제가 한 걸로 되어 있죠. 박만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회장은 영리한 사람이었어. 내 약점을 잡고 모든 걸 가져갔지. 회사도 특허도 그리고 기태 너도. 한기태가 주저앉았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 넌 떳떳하게 살아야 했으니까. 눈물이 한기태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서 날 멀리한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들킬까봐. 내가 상처받을까봐. 박만수가 한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하다. 진실을 숨긴 것도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한기태가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한 회장 아들도 아니고 당신 아들도 아니고 넌 한기태야.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그때 김대리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대요. 25년 전 횡령건을 재조사한대요. 송주연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누군가 제보를 했다네요. 박만수 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모두가 한기태를 봤습니다. 한기태가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박만수가 놀랐습니다. 기태야, 이러면 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도 되잖아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만수 씨? 네. 25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만수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일주일간 이어졌습니다. 은행 기록, 회계장부,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졌죠. 결과가 나온 날 공장 회의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조사관이 발표했습니다. 박만수 씨는 무죄입니다. 실제 횡령범은 한영철이었고 박만수 씨는 이를 덮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당시 한영철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음이 인정됩니다. 송주연이 박만수를 봤습니다. 박 선생님, 명예회복과 함께 부당하게 빼앗긴 지분과 특허권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한기태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어떻게 박만수 씨를 협박했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말하겠습니다. 박만수가 한기태를 막았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충분해. 하지만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어른들의 잘못에 내가 책임질 건 없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지만 박만수 씨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회의실엔 박만수와 한기태만 남았습니다. 이제 믿습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한기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미워하고. 괜찮아. 나도 서툴렀으니까. 박만수가 한기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한기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겁니까?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비록 서류상으론 아니어도.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화해였죠. 송주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한 실장, 복직하세요. 회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기태가 박만수를 봤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술을. 박만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 일하자. 한기태가 복직한 지 2주.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나란히 작업장에 섰습니다. 이렇게 힘 빼고 기계가 일하게 놔도. 박만수가 한기태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아버지의 손길이었죠. 그때 송주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대기업에서 계약 취소 검토한대요. 뭐라고? 누가 우리 기술이 도용했다고 제보했답니다. 송주연이 보여준 이메일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설계도와 똑같은 도면. 하지만 태성중공업 2000년 11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태성중공업은 한 회장이 세운 또 다른 회사입니다. 한기태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만수 씨. 태성중공업 정 사장이었습니다. 한 회장의 오른팔이었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더군요. 누군가 우리 금고를 털었거든요. 정 사장이 CCTV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아시겠습니까? 박만수가 사진을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김대리. 열심히 배우던 젊은 기술자 김대리였습니다. 정 사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심어둔 스파이였습니다. 한 회장이 죽기 전 지시했죠. 박만수의 기술을 훔치라고. 박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가르친 게 모두 다 빼돌렸죠. 덕분에 똑같은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정 사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5년 전 박만수 씨가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모든 기술을 태성중공업과 공유한다는. 이건 위조야. 한기태가 서류를 찢었지만 정 사장은 비웃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동안 성진정밀은 망할 겁니다. 정 사장이 돌아서며 제안했습니다. 박만수 씨가 우리 회사로 오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죠. 연봉 3배. 거절합니다. 후회할 겁니다. 정 사장이 나간 후 박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대리가 훔친 건 겉모습뿐입니다. 진짜 핵심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박만수가 금고에서 특수 장비를 꺼냈습니다. 제 부품엔 보이지 않는 표식이 있습니다. 이걸로 진짜를 구별할 수 있죠. 다음 날 대기업 담당자들 앞에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양쪽 회사가 만든 동일한 부품. 박만수가 장비를 대자 성진정밀 부품에서만 PM 마크가 나타났습니다. 명백하군요. 원천 기술은 성진정밀에 있습니다. 대기업 담당자의 판정이었습니다. 태성중공업은 기술 도용으로 조사받게 됐죠. 정 사장이 떠나며 USB를 던졌습니다. 김대리가 남긴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김대리가 울며 고백했죠. 박 사장님 죄송합니다. 전 한영철의 둘째 아들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기태의 친동생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전 고아원에 갔어요. 한 회장은 형만 데려갔으니까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회장이 절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박 사장님을 감시하면 학비를 대준다고. 박만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영철이 둘째 아들이었다니.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 배우면서 알았어요. 당신이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걸. 김대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 정보를 줬어요. 태성중공업은 가짜 기술만 갖게 될 겁니다. 한기태가 오열했습니다. 동생? 내게 동생이 있었어. 형, 이 영상을 본다면 미안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순 없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만수가 한기태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그 아이도 지켰을 텐데. 송주연이 김영수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김영수 씨가 연락했어요. 송주연이 들고 온 편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저는 새 삶을 시작합니다. 박 사장님께 배운 기술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형과 사장님 행복하세요. 한기태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아,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박만수가 두 형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한영철이 남긴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구나. 영철아, 내 아들들은 내가 지킬게. 그날 밤 박만수는 작업장에서 특별한 걸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미니어처 부품 2개. 하나엔 기태, 하나엔 영수라고 새겼죠. 언젠가 영수를 만나면 이걸 주마. 한기태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갑자기 공장 전화가 울렸습니다. 심야에 걸려온 전화. 송주연이 받았죠. 여보세요? 네. 정말입니까? 송주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태성중공업이 기술 도용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대요. 그리고 우리 회사 지분과 특허권이 완전히 회복된대요. 법원 최종 판결이 났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25년 만에 완전한 명예회복이었죠. 박만수가 선반기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 오랜 친구야. 한기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회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만수가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이어받아야지. 제대로 된 후계자가. 저는 아직 괜찮아. 내가 가르칠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진짜 유산을. 법원 판결이 난 다음 날 아침, 성진정밀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박만수는 불안했죠.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기태가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태성중공업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회사가 아니야. 그때 송주연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사회 긴급 소집이래요. 주주총회를 연다고. 세 사람이 회의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인물이 있었죠. 오랜만이군, 박만수. 백발의 노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회장? 죽었다고 알려진 한영철이었습니다. 한기태의 양아버지였죠. 죽은 줄 알았겠지? 나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한영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가 아직도 이 회사 지분 30%를 갖고 있다. 최대 주주지. 송주연이 놀랐습니다. 불가능해요. 법원 판결로 박 선생님께 돌아갔는데. 그건 표면상 지분이야. 난 차명으로 더 많이 갖고 있었지. 한영철이 한기태를 봤습니다. 기태야, 이제 선택할 때다. 나와 박만수, 누구를 택할 거냐? 한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죽은 척 했습니까? 모든 걸 지켜보기 위해서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박만수가 뭘 하는지. 한영철이 일어섰습니다. 휠체어는 연기였던 것이죠. 내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됐죠. 영상 속엔 젊은 시절의 박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영철의 친동생 한영태였죠. 이게 뭐야? 박만수가 충격받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젊은 박만수가 한영태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이 회사 돈을 빼돌렸어. 우리가 그걸 이용하면 회사를 차지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우리 친구잖아. 사업에 친구가 어디 있어? 박만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후 상황을 잘라낸 거야. 한영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사들은 어떻게 볼까?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빛으로 박만수를 봤죠. 박 선생님도 깨끗하지 않았군요. 배신자였어? 한기태가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영철이 한기태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그때 한영태는 내 동생이었어. 박만수와 공모해서 날 몰아내려 했지. 거짓말. 한영태는 그 죄책감에 자살했다. 내 친동생을 죽인 게 바로 박만수야.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박만수가 진실을 말했죠. 한영태는 자살이 아니었어. 사고였고. 증거 있어? 한영철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영태의 유서였죠. 형님, 죄송합니다. 박만수와 함께 배신하려 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위조된 유서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일어섰습니다. 박만수 씨, 해명하십시오. 박만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한기태가 먼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한기태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친아버지 한영철의 일기입니다. 진짜 한영철 말이죠.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당신은 한영철이 아닙니다. 한영태죠. 형 행세를 한 거예요. 폭탄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한기태가 일기를 읽었습니다. 1999년 12월 20일. 동생 영태가 이상하다. 내 흉내를 내며 연습하고 있다.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한 회장, 아니 한영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박만수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 그렇게 미워했구나. 형을 죽이고 형 행세를 했으니 형의 친구인 날 없애야 했겠지. 한영태가 악을 썼습니다. 증거가 없어. 난 한영철이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람들이 들어왔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주연이 미리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기태의 DNA와 한 회장의 DNA 대조였죠. 한기태 씨와 이분은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한영태가 무너졌습니다. 불가능해. 완벽했는데. 박만수가 한영태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태야, 왜 그랬니? 우린 친구였잖아. 친구? 형은 너만 인정했어. 난 늘 들러리였지. 한영태가 울부짖었습니다. 형의 재능도, 형의 친구도, 형의 아들도 다 가져도 난 형이 될 수 없었어. 한기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박만수가 대답했습니다. 26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한영태가 사고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영태가 비웃었습니다. 증거는? 이제 와서 무얼 증명할 수 있지?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영수였죠. 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라졌던 김영수가 돌아온 것이죠. 저도 한영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고 있죠. 김영수가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겁니다. 한영태 삼촌을 감시한 영상이죠.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거기엔 한영태가 한영철의 서류를 훔치고 도장을 위조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제 끝이야, 한영태. 박만수의 말에 한영태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한영태를 체포했습니다. 신분 위조, 문서 위조, 횡령 혐의였죠. 끌려가며 한영태가 외쳤습니다. 박만수, 넌 이겼다고 생각하냐? 난 내 인생을 망쳤어. 박만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넌 날 망치지 못했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지. 한영태가 끌려나갔습니다. 한기태와 김영수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형, 영수야. 두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죠. 박만수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송주연이 발표했습니다. 한영태의 지분은 불법 취득으로 무효입니다. 이제 성진정밀은 완전히 박만수 선생님의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만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합시다. 정직한 기술로, 정직한 경영으로. 한기태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아들로서. 김영수도 합류했습니다. 저도 형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박만수가 두 형제를 봤습니다. 한영철의 아들들.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이었죠. 그래, 함께 해보자. 한영태가 체포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성진정밀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죠. 공장 입구엔 새 현판이 걸렸습니다. 성진정밀, 정직한 기술, 사람의 손길. 박만수가 현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옆엔 한기태와 김영수가 나란히 서 있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세 사람이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장은 활기로 가득했죠. 구석에 있던 박만수의 선반기계는 이제 중앙으로 옮겨졌습니다. 박만수 기술전수센터의 핵심이 된 것이죠. 오늘 새로운 수강생들이 옵니다. 송주연이 명단을 들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 50명. 박만수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많이? 대기업에서도 보냈어요. 박 선생님 기술이 업계 표준이 됐으니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만수가 선반기계 앞에 섰죠. 기계를 다루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뤄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론 정밀한 부품을 만들 수 없어요. 젊은이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기태와 김영수도 보조 강사로 나섰죠. 형,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한기태가 손을 잡아 이끌었죠. 그래,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야. 두 형제가 함께 일하는 모습에 박만수는 뿌듯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김치찌개를 먹었죠. 아버지, 이제 좀 좋은 거 드세요. 한기태가 말했지만 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좋아. 처음 이 공장 왔을 때부터 먹던 거니까. 그때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는데 왜 손기술을 고집하시나요? 박만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계는 완벽할 수 있어. 하지만 따뜻하진 않지. 사람 손엔 온기가 있고 그 온기가 제품에 스며들어. 오후 작업이 한창일 때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대기업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뒤엔 임원들이 줄줄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안이 있습니다. 성진정밀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기업이 인수한다면 엄청난 돈이었죠. 금액은 1,000억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1,00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박만수가 한기태와 김영수를 봤습니다. 두 사람도 놀란 표정이었죠. 거절하겠습니다. 회장이 놀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회사는 팔 수 없어요. 여기엔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으니까. 박만수가 작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저 기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고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가족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회장이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 선생님답습니다. 그럼 계속 파트너로 남아주십시오. 그건 환영입니다. 회장이 떠나고 송주연이 박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1,000억인데. 난 이미 충분히 부자야. 아들 둘이 있잖아. 한기태와 김영수가 감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했죠. 박만수는 여전히 선반기계 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마지막 부품 하나만 더 만들고. 박만수가 만들고 있던 건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명판이었죠. 성진정밀 창업자 박만수, 한영철.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아주는구나, 영철아. 명판을 완성하고 박만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작업장 불이 모두 켜졌죠. 깜짝.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었죠. 오늘이 박 선생님 생신이시잖아요. 박만수가 놀랐습니다. 자신도 잊고 있었던 생일이었죠. 우리가 준비했어요. 김대리. 아니, 김영수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한기태도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정성입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새 작업복이었습니다. 등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영원한 장인. 박만수. 박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모두들. 촛불을 부는 박만수. 73의 나이였지만 눈빛은 청년 같았죠. 소원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대답했죠. 이대로만 계속됐으면 좋겠어.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지만 박만수는 잠시 더 남았습니다. 선반기계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고마워, 오랜 친구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때 한기태와 김영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요. 세 사람이 나란히 공장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본 공장엔 새로운 문구가 빛나고 있었죠. 기술은 늙지 않는다. 사람은 기억해야 한다. 박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박만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기태와 김영수가 함께였죠. 오늘은 뭘 만들까? 아버지가 정하세요. 박만수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죠. 의료기기 부품이야. 생명을 살리는 기계에 들어갈 부품. 어렵겠는데요? 어렵지.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함께라면. 선반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공장을 채웠죠. 구석의 늙은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받는 장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믿음직한 스승이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성진정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몇 년 후 박만수의 기술은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전수관이 세워지고 수많은 제자가 배출됐죠. 하지만 박만수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묵묵히 일하며. 은퇴는 언제 하실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만수가 대답했죠. 은퇴? 그게 뭡니까? 전 그저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선반기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성진정밀은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었죠.